Last week, we sent the 26 super piglets to the 26 countries where the Mirando offices are located. These little piggies will be the ancestors of a whole new species. Consume less feed and produce less excretions. And most importantly, they need to taste fucking good. 옥자야. 김시선입니다. 드디어 옥자를 만났습니다. 보기만 해도 귀여웠고 한번 만지고 싶은 그런 동물이었어요. 동시에 봉준호의 전작들이 그랬듯이 그 안에서 우리의 현재 모습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거친 세상의 한복판을 통과하는 옥자라는 동물과 소녀, 그 둘의 기이한 여정과 모험을 독창적으로 그려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모습을 드러낸 옥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옥자는 어떤 영화일까요? 봉준호 감독의 전작들을 살펴보며 옥자를 어렴풋이 그려보려고 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첫 영화는 플란다스의 개입니다. 영화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봉준호 영화에 처음 등장한 동물은 개입니다. 옥자가 첫 동물은 아니죠. 플란다스의 개는 동네에서 개들이 사라지면서 시작합니다. 여기에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교수가 되고 싶은 윤주와 영웅이 되고 싶은 현남. 윤주는 개 짖는 소리가 싫어서 개를 납치하고, 반대로 현남은 주인에게 개를 찾아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플란다스의 개는 동물을 중심으로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인물이 충돌하면서 영화가 확장됩니다. 옥자는 교배를 통해서 태어난 돌연변이 돼지입니다. 미란다 그룹은 세계 26곳에 돼지를 한 마리씩 분양해 기르게 하는데요. 산골에서 옥자를 키우는 미자와 휘봉은 한국 담당 사육사인 거죠. 10년 후 미란다 그룹 대표 루시 미란도는 세계에서 가장 잘 자란 한국 돼지 옥자를 미국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인물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데요. 미란다 그룹은 옥자를 통해서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하고, 동물 해방 전선 단체는 옥자를 이용해 임무를 완수하려고 합니다. 이번엔 개가 아니라 옥자를 중심으로 인물들이 충돌하고 영화는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강아지인데? 뭐 하는 거야? 여기엔 성과 악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봉준호 감독의 생각이 반영돼 있습니다. 인물들은 딜레마에 빠져 선이 되지도 악이 되지도 못합니다. 현남은 선으로 대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개를 구해 TV에 영웅으로 소개되길 원하고, 동물 해방 전선 단체 역시 선의 대변자가 아닙니다. 옥자를 구해 더 큰 힘을 가지려는 것 뿐이죠. 봉준호는 첫 영화에서 개를 구하지 않습니다. 플란다스의 개에서 개는 학대의 대상이고 물건이며 이해가 충돌해 소멸한 생명체로 마무리됩니다. 이번엔 좀 다른데요. 옥자를 구하기 위해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 영화에서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순자가 없어졌어. 그럼 다시 나가서 찾아와. 아니 온 동네를 전부 뒤져봐도 없다니까. 야, 이 개자식아! 평단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지만 플란다스의 개는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작품성과 별개로 봉준호가 전업감독으로 버틸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 시점입니다. 당연히 힘든 시간이었겠죠. 그때 봉준호는 모텔 선인장 조감독 시절에 본 한 편의 연극을 떠올리게 됩니다. 1980년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화성연쇄 살인사건을 배경으로 한 연극 날 보러 와요. 이 연극을 영화로 옮깁니다. 영화를 위해 봉준호는 자료 조사만 6개월을 하며 철저하게 고증하며 시나리오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나온 영화 살인의 추억은 2003년에 그 시대를 돌아보게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지금 누리는 봉준호의 모든 명성이 살인의 추억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촬영, 사운드, 편집까지 지금 봐도 이만큼 영화의 기교를 잘 활용한 영화가 몇 편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화에서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배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 이거 인생 말년에 이거 무슨 꼬라지냐 이거. 내 정말. 아이, 야, 이게 현장 보존이 돼. 뭐 수사를 하든가 하지. 바로 돌출된 연기를 펼친 송강호와 김상경 사이에서
안정감을 유지하며 시대의 공기를 내뿜는 변희봉입니다. 살인의 추억은 수십 년 전 일어난 무거운 사건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영화입니다. 무엇보다 시대 속에 살아있으면서도 적절한 유머를 곁들일 줄 아는 배우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변희봉입니다. 이런 젖같이. 그게 가능한 것은 목소리와 표정 연기가 매우 탁월한 배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는 1965년 MBC 2기 공채 성우로 뽑힐 만큼 목소리가 특기입니다. 플란다스의 개에서 보신탕 애호가인 경비원을 연기했는데요. 그때 침 넘어가는 소리부터 신명난 노래까지 부르는 목소리에 기겁한 관객이 저뿐만은 아닐 겁니다. 이런 경비원을 만나는 순간 둘 중에 한 놈은 강간범이고 또 한 명은 피해자 오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 오빠가 지 여동생 이거 한 놈을 잡아가지고 왔다 그거예요. 응? 주변에 한두 명은 꼭 있을 것 같은 형사 반장이 말을 하는 순간 손녀를 되찾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할아버지의 표정을 보는 순간 그 영화가 내뿜는 공기를 나도 모르게 들이마시게 됩니다. 이처럼 변희봉은 봉준호 영화의 문지기입니다. 고백하자면 제가 봉준호 영화를 꼭 챙겨보는 이유 중 하나가 변희봉의 연기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정답게 웃다가 어느샌가 훅 빨려 들어가는 게 참 좋거든요. 그 현선이 옥자에서는 미자의 할아버지를 연기합니다. 그렇게 큰 비중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영화는 슈퍼돼지 옥자의 압도적인 비주얼이 초반부터 강조되기 때문에 미자라는 캐릭터를 구구절절 설명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곧바로 사건의 중심을 향해 달려가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설명 없이 영화가 진행되면 미자의 캐릭터가 부실해지고 몰입감은 떨어집니다. 그런 미자를 입체감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다름 아닌 할아버지 휘봉의 존재입니다. 구부러진 허리를 부여잡고 부모의 부재를 채우려고 여간 애쓰는 인물인데요. 그만큼 손녀에 대한 애정이 가득합니다. 변희봉은 목소리부터 손짓, 발짓 모든 것을 동원해 우리가 아는 그런 할아버지를 연상케 합니다. 가끔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고 그래서 때로 밉지만 그립고 사랑스러운 할아버지.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미자의 환경을 이해하게 되고 옥자를 반드시 찾아야 하는 명분이 생깁니다. 이전 봉준호 영화가 그랬듯 변희봉이라는 문을 지나면 영화를 훨씬 빠르고 순조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앞으로 봉준호의 영화는 장르가 아니라 변희봉의 출연 유무로 구분될 것이고 옥자는 변희봉이 출연하는 봉준호 영화입니다. 살인의 추억은 흥행뿐만 아니라 작품성으로도 큰 성과를 이룹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삑사리의 미학이라는 용어의 탄생인데요. 이 용어는 프랑스 영화 잡지 까예디 시네마에서 봉준호를 인터뷰하면서 나온 용어입니다. 기자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액션 또는 어긋난 상황으로 리얼리티를 만들어내는 장면에 대해 물어보게 됐고 봉준호는 이에 대해서 그런 걸 한국에서는 삑사리라고 농담식으로 말을 했지만 프랑스 잡지 까예디 시네마는 인터뷰 제목으로 그걸 직역해서 실었고 그때부터 봉준호 영화에서 삑사리라는 것은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됐습니다. 옥자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어쨌든 그 성과 덕분에 괴물이 순조롭게 2006년에 개봉했습니다. 괴물 역시 아주 큰 성과가 있었죠. 그동안 괴수하면 대표적인 나라가 수많은 고지라 시리즈를 만들어낸 일본이었습니다. 어찌나 인기가 좋은지 고지라가 자국의 도시를 마음껏 부수면 수십 년 동안 관광 효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괴물은 한국 괴수 영화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아주 파괴적인 엄마와 아들의 이야기. 2009년 봉준호 감독은 다시 작은 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멀리서 보면 마더는 엄마가 아들을 구하는 모성을 부각한 영화로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한국 사회가 그동안 통제해온 엄마라는 이미지, 즉 젠더 시스템을 깨부수려는 의도가 다분한 영화입니다. 설국열차는 어떤가요?
section after section, precisely where they've always been and where they'll always be, all adding up to what? The train. 봉준호의 세계는 멀리서 바라볼 때와 가까이 다가가 마주할 때가 다릅니다. And now the perfectly correct number of human beings, all in their proper places, all adding up to what? Humanity. 봉준호는 매번 고착화된 시스템을 파괴하려고 달려들지만 그 안에 숨쉬는 인간을 보고 흠칫 놀라곤 하죠. 이게 봉준호 영화가 추구하는 반전입니다. 그럴 때 관객도 같이 놀라게 되고 함께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는 어떤가? 그럼 옥자는 어떤 반전이 있을까요? 봉준호는 옥자를 자신의 첫 사랑 영화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봉준호입니다. 최초의 저의 사랑 이야기. 동물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것인데요. 여기엔 동물과 인간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봉준호의 따뜻한 시선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영화는 미자라는 산골 소녀가 자본주의 시스템을 겪게 되는 이야기인 동시에 옥자가 산업 시스템을 몸소 느끼는 영화입니다. 봉준호는 옥자를 파괴하여 자신의 사랑을 역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런 점이 봉준호의 변태적 기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과정에서 우린 다시 놀라게 됩니다. 우리만 힘든 거 아니었나? 동물도 세상살이가 우리만큼 힘든 것일까? 일본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 이웃집 토토로는 산속에 사는 특별한 존재를 만난 소녀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치히로가 기이한 세계로 들어가면서 겪는 체험을 선보이는 영화인데요. 옥자는 이 두 작품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변주한 영화입니다. 이웃집 토토로를 사랑하는 치히로가 토토로와 함께 기이한 세상으로 행방불명된 후 그곳에서 산업 시스템을 경험하고 현실로 돌아오는 이야기, 그게 바로 옥자입니다. 다만 여기서 미야자키 하야오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치히로는 센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고 마녀 유바바가 운영하는 온천장에서 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빠져나왔을 때 다시 치히로라는 이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치히로는 그 자리를 떠나고 경험은 추억으로 남겨지죠. 하지만 봉준호의 옥자와 미자는 처음 산골을 떠났을 때와 다른 상태로 돌아옵니다. 소녀는 이제 기이한 세상에서 생존하는 법을 알게 됐고, 옥자의 상처는 흉으로 남아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산골 너머의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죠. 우리는 이제 봉준호의 영화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사라지고 그걸 찾는 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면서 무대는 난장판이 됩니다. 그제서야 멀리서 봤을 때는 몰랐던 진실이 보이기 시작하죠. 무엇보다 봉준호는 그 진실을 해결하기 위해 초월적인 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저 현실로 돌아올 뿐이죠. 옥자는 사랑하는 연인이고 맛있는 고기이자 딱딱한 금이다. 이 불편한 진실 앞에서 봉준호에게 다시 하는 질문. 당신은 옥자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마지막 쇼트는 그 질문에 대한 봉준호의 대답입니다. 전 세계에 10대밖에 없는 알렉사 65 카메라를 가지고 봉준호가 내놓은 답이라는 건 화려한 영상미를 강조할 만한 장면이 아닙니다. 카메라는 가장 소박한 방 안으로 들어와 평범한 일상의 한 부분을 찍습니다. 길게 늘어진 2.35대1 화면 비율이 보여준 깊이와 넓이 안으로 보이던 것. 먹고 먹히는 생명체들이 한 프레임 안으로 모여듭니다. 그것은 공존입니다. 옥자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함께 더불어 공존하는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지막 쇼트를 가진 영화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요? 여기까지 김시선이었습니다.